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의 세 분이 주시는 상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22만 원이고요.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하십니다. 현대차.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거 상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관세 리스크도 관세 리스크지만 또 이제 현대차에 미래 전략이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좀 있다. 네. 뭐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그 SDV라고 해가지고 전장을 열면서 이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기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최수창 반장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자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건 이제 우량주 하나 잡고 가겠다라는 뜻이라고 우선 봐요. 네. 그래서 우량주 잡았으면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가져가도 돼요. 근데 이제 소위 물린 게 뭐 30~40% 물렸다. 그러면 안 팔고 갖고 가야 돼요. 네. 현대차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배당도 받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거 매수 가격 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미래 성장 능력이 지금 약간 격변기에 있다. 왜냐하면 현대차뿐이 아니라 자동차 전체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글로벌 메이커 업체들의 위상은 있지만 정말 순수 전기차 시대의 격돌이 왔을 때는 이거 또 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넘버 3로 생산량을 보여주지만 정말 순수 전기차 10년 뒤에는 현대차가 과연 그때도 세계적인 넘버 3가 돼 있을 건지 아니면 중국 업체나 다른 업체들에 더 밀릴지는 아직 모르는 네. 거거든요. 최근에 제품 경쟁력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장기적 전망으로에는 저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수익률에 있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그런 격변기 시절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금 타이밍은 매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반등이 나와서 20만 원대 좀 넘어오거나 보니 매수가가 왔을 때는 고민이 될 거라고요. 네. 저는 지금은 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에 본인 매수가 22만 원대가 왔을 때 더 가져갈 건지 팔 건지 할 때 저는 그때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만 원쯤 오면은 빠져나와라 이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BYD 국내 시장 진출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걔네가 그 렌탈 회사를 막 인수해가지고 그 중국의 전기차를 먼저 보급해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현대차의 주가에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 현재 중국 현지에서는 네. 신차 구매 중에 5대 중에 3대 정도는 순수 전기차의 중국인들이 예. 거의 구매를 높이기 때문에 네. 중국 중국 내에서의 전기차 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럼 현대차의 그 영향력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니까 네. 단호하게 뭐 지금 무조건 싸다 이렇게 보고서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차트적으로도 어떻게 그 흐름을 예상하는지 궁금하네요. 차트가 완전 이게 흔히 보기는 어려운 차트죠. 솔직히 말하면 네. 정말 요상한 차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다들 아시잖아요. 관세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를. 예, 그 사실 뭐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현대차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미래 전망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관세 리스크라고 보셔야 네. 되고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부침을 1월, 2월, 3월까지도 부침을 겪었던 이유도 관세였는데 주가가 이제 3월 말에 올라가요. 그게 이제 미국 투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즉 관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관세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나왔지만 최근에 증시를 높은 변동성을 일으킨 또 키워드가 관세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직격탄을 또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몇 달,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에 비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이렇게 또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거기서 세게 두드려 맞는 그런 단기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여기서 돌리는 듯 하다가 이렇게 밀어졌잖아요. 네. 이게 뭐 특히 대형주에서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의 차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등시 비중 축소라고 제 의견은 좀 정했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밸류에이션은 싸요. 밸류에이션은 싸고 미래에 대한 우려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뭐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는 저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 다만 관세에 대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표주인 만큼 그 부분을 또 간과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팔긴 좀 그렇고 신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반등은 또 할 텐데 그 시점에 물량을 줄이는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은 좀 비슷해요. 반등은 할 텐데 좀 기다리셨다가 네네. 그 반등 포인트에서 이제 매수가 수준에서 종목을 교체하는 그러한 방향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미래 전망도 그렇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세 리스크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때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두 분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현대차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네. 비중은 25%, 네. 26만 원이 매수가예요. 아, 26만 원이요. 오, 저는 오르기 전에 사셔나고 기대했는데 26만 원에 하셨고 오늘 그래도 조금 원래 로봇 쪽에 뭐 관심이 조금 있으셨어요? 매수 계기는 네.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고점에 대비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혼조 장세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네. 한 거고 전화를 건 이유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비중도 제법 있고요. 네, 네. 매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갔지만 출구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언제쯤 어느 정도 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소리도 영화 배우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로봇주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출구 전략 요게 조금 보통 궁금하다고 출구 하십니다. 전략이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이.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님께 먼저 네. 조금 질문을 드려볼 텐데 로봇주, 뭐 주도주 가능할까요?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로봇주는. 예,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주죠. 네. 대장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비슷한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주도주는 맞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솔직히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논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예요. 네. 특히 올 초에 이게 올해 첫 거래일 날 상한가 붙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리고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로봇 사업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주요 이제 로봇 기업들과 여러 기술들을 이제 향유해서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로봇주가 강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제 스몰캡 로봇 회사와 뭐 협력을 한다. 네. 이러면 그 로봇 회사가 상한가 가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레인보우는 좀 파괴력이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목소리도 그렇고 주식을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어놓은 건데 이 자리 제가 줄 그어놨잖아요. 이 자리가 전 되게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던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고점 쳤던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때 이제 고점 쳤던 자리인데 네네. 이번에 연초에 엄청 강했잖아요.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붙어볼 만한 자리 맞아요. 딱 그 자리에서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밸류에이션에 공격적으로 이 종목은 매매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청자분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시세의 주인공이 되고 네. 대장주가 되고 나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는 로봇주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땐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로봇 산업은 있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는 로봇 섹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테마였고요. 네. 그게 이제 수년 전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장 자동화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부터 휴머노이드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접하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중국도 이쪽에서 굉장한 굴기를 보여주고 있고 뭐 테슬라도 아시다시피 옵티머스라는 로봇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로봇주는 아직은 보여줄 수 있는 룸들은 더 근데 있다. 비중이 25%고 예. 출구 전략을 얼마나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했어요. 예,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저 같으면요. 어려우니까 질문을 했겠죠. 이게 왜 어렵냐면 솔직히 비싸긴 한데 주도주는 맞아서 아. 어려워요. 그 이런 종목이 꺾이면 사실 무섭기는 합니다. 그렇죠. 다시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공매도 제기했을 때 이거 꺾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잘 버티고 오히려 지지라인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차트상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요. 저는 한 33만 원 선? 그러니까 33만 원, 35만 원? 네. 요 선이 약간 길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비중이 25%예요. 예. 비중을 한 10% 정도로 낮추시고 한 15% 네. 정도는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주도주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종목은 맞으니까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어떡하느냐? 24만 원 깨지면 안 됩니다. 어. 예,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만 원이 지지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33만 원, 35만 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익을 하고 보자. 그럼 우리 최수창 대표님은 뭐를 조금 보고 뭐 수급이든 뭐든 뭐를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할게요. 로봇주는 테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 테마인데 레인 로봇도 그렇고 최근에는 유일 로보틱스. 네, 네. 그러니까 개별 소식에 힘입어서 전체 로봇주가 성장 테마로 확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산업군, 종목군들의 흐름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된다. 잠깐 차트 한번 잡아주실래요? 정말 빠르게 갈게요. 1분은 시간이 없는 시간이니까 이게 지금 로봇이잖아요. 레인 로봇요. 로봇에서도 의료 로봇이 있어요. 미래 컴퍼니 큐레스 고영. 지금 주가 흐름 보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클리봇 쭉 갔잖아요. 그럼 클리봇 가면 제일 많이 간 게 하이젠 RNM이에요. 그리고 지금 레인 로보틱스를 보시면 여기 있죠. 휴머노이드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유일 로보틱스거든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 빼면 사실상 띄웠다가 고점에서 꺾는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네, 차익 나오는 거거든요. 외봉으로 떨어졌다 기술적 반등 나오는 클로봇, 외봉으로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응 나오는 하이젠 RNM.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동일해요. 이 세 개가 전고점을 못 넘어간다. 다음 달까지. 스승의 날까지. 그럼 사실상 다시 밀려 내려가서 추세 이탈이고 신고가 내기 어렵고 지그재그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클로봇이 한 달 이내에 신고가 넘어가는 모습 보이면 좋은데 2만 1,000원대 못 가고 밀린다. 그리고 저점 깨진다. 그러면 같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섹터 흐름상. 그래서 전 레인 로보틱스는 얕게 하십시오.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본저가 26만 원에 딱 놓고 26만 원 안 깨지면 30만 원 가서 팔까 생각해서 과감하게 다 팔고 나오시고 네. 만약에 홀딩하다가 26만 원 딱 내려오면 버티지 말고 1,000원이라도 익절뛰기 하고 나오셔라. 손해보지 말고. 이건 그런 트레이딩 관점의 변동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을 짚어주셨어요. 예, 그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한번 큰 시세가 났어요. 아, 나 저거 한번 잡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려와요. 네. 그거 딱 잡았다가 손실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야, 남이 먹은 거는 웬만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좋습니다. 두 분이 주신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 테크윙. 테크윙이요. 예, 예. 어. 46,100원에 15%. 46,100원에 15%요. 네네. 알겠습니다. 테크윅이면 여기 또 반도체 아버님이 계시니까 예. 저희가 상담을 조금 자세하게 도와드릴 텐데 뭐 특별히 조금 궁금하신 거나 뭐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예, 저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그 초보입니다. 왕초보입니다, 초보. 네. 근데 이거 한국 경제 TV만 보고 아이고, 네. 예, 팔고 사고 하는데 그래 저 대표님들이 나와서 그 테크윙이 네. 한미 반도체보다 낫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하는 거 보는 게 잘 가요. 그래서 네, 내가 올라탔는데 52,000원까지 가다가 거기서 그만 뭐뭐 다들이 쭉 빠져더니 네. 하염없이 빠지더라고요. 신저가 저 처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테크윙 뭐 전망이나 뭐 어디까지 봐야 될지 지금 어디까지 오늘 가야 될지 4만 6 본전까지는 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테크윙은 제가 탐방 갔다 왔던 기업이에요. 네. 과거에. 근데 이게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그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이 메모리 업체들이 후공정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윙의 핸들러 장비나 이런 것들도 수혜가 앞으로 예상되는데 네. 시장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럼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또 긴가민가 없는 솔직 담백한 남자 최수창 전문님, 최수창 반장님이죠.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테크잉 뭐 대표적인 테스트 핸들러가 보니까 이제 이런 쉽게 설명드리면 검사 장비예요. 이거 불량이야? 메모리 칩 다 완성됐잖아요. 이거 불량이 아니야. 검사가 필요한 게 이 회사 독보적이에요. 네.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HBM의 검사 장비. 근데 HBM의 검사 장비에서 요즘 핫하게 뜨는 건 회사명이 펨트론. 비읍은 제약바이오 네네, 쪽이고 그쵸. 펨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테크잉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테스트 통과 여부가 남았는데 이 회사는 본업에 있어서의 그 반도체 업황만 돌아서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때 같이 갑니다. 네. 현가는데 아웃 따라갑니다. 그런 회사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최근에는 뭐 이제 파생 쪽에서의 그 또 외환 부분에서 약간 손실이 좀 있어서 순이익 부분이 좀 재무 상황이 좀 안 좋긴 한데 이거는 계속 관찰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주식 초보자라고 하셨어요. 초보자분이 정말 중요하대요. 주식은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네. 계속 식물 키우듯이 아이고 이뻐라 여기 뭐 흠 같네 왜 그렇지 자꾸 관리를 해줘야지. 방송에서 딱 나와서 누가 한마디 했다고 안 바뀌고 10년 20년 안 바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리를 하시려면 방송에서 테크잉은 매일같이 얘기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찾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테크잉을 자주 얘기 자주 해준 사람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테크잉은 기본적으로 회사 좋은 회사다. 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작년 고점 찍고 나서 쭉 흘러내렸는데 최근에 현물 가격 1.7달러에서 지난달에서 이번 달에 DDR4 5GB가 1.9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현물 가격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서서히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보통 사이클이 1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가 약세 사이클이에요. 네. 3년, 4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본다면 지금 테크잉은 바닥선을 보이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네. 만에 하나 시장의 변동 때문에 뭐 때문에 22,000원, 2만 원대까지 온다. 손절치기 아니라 거기서 받아버리세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46,000원이 온다 안 온다라고 뭐 확정을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간다. 가능성을 본다. 네. 그러면 테크잉은 5만 원 넘어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시차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저는 테크잉 좀 뚝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랑 같이 보자. 테크잉 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좋게 말씀해 예, 근데 주셨어요. IT가 어려운 게 네. 진짜 잘 알아야지만 기다렸다가 또 물량도 채우고 또 물량을 더 싣고 이럴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라 가지고 그렇죠. 이게 무슨 테마같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박우진 대표님은 예. 어떻게 분석하세요, 테크잉?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부담돼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전략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의 회복을 좀 기다리자라는 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올라오면 알아서 올라올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결과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제가 차트만 놓고 보면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얘도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네. 작년 24년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HBM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삼성전자향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실적 가이던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총 자체도 이제 조단위 회사로 올라왔지만 영업이익 단위도 올해부터는 이제 1,000억 이상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여러 가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자면 올해 뭐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때는 1월 달인데 반도체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때로 저도 역시 이 당시에 반도체 매매 많이 했던 딱 그 시절인데 네. 불과 이제 몇 달 만에 많이 빠졌어요. 이거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진 거고 이 섹터 흐름에 같이 딱 평균치만큼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겠죠.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어제도 보니까 간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1000포인트 이상 하락 중이었거든요. 네. 요즘은 야 이게 과거에 봤으면은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인데 그렇죠. 요즘은 매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변동성의 시대고 그만큼 엄청난 비정상의 시대거든요. 이거 결국은 정상으로 회귀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또 된다라는 점 네. 기억하시면서 이건 좀 홀딩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밑에서 좀 더 매수하는 구간을 한번 찾아보자. 아까 22,000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25,000원대만 와도요.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시장 하락 이야기했잖아요. 네. 미워요 트럼프. 예. 밉죠.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우리가 피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피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빠르게 네. 또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 테크윙 앞으로 전망도 좋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두 분이 짚어주신 가격대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크윙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이렌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렌텍이요. 네네. 이렌텍 한 2년이 넘었는데, 아유, 조금만 빠져가지고 어떻게 네. 하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네. 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은 좀 있을란가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혹시 매수하신 가격대는 어느 정도세요? 예, 그때는 제가 조금 이제 처음에 살 때는 17,000원 넘겨주고 좀 샀는데 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떨어졌을 때 조금 반등할 것 같더만은 네. 12,870원인가? 네네. 12,89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샀어요. 그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한 10% 정도예요. 한번 네. 일단 물은 타신 것 같고 네. 비중은 10% 정도고 2년 정도 네. 보유하고 계셨고 좋습니다. 이거 아이고 조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은 전망이랑 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렌텍은 원래 전자담배 관련된 종목으로 유명했고 네. 뭐 이치전지로 엮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건 또 우리 박우신 대표님이 또 분석 잘하시니까 네. 그 테마의 황제예요 원래. 아,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도 이런 거 분석 잘하세요.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렌텍?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이게 보면은 2022년에 주가는 피크를 쳤어요. 그 당시에 24,850원, 거의 25,000원 가까이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때 이제 피크를 쳤는데 그럼 왜 피크를 쳤지? 그 안에서는 계속 박스였잖아요. 네. 박스를 계속 장기간 돌다가 22년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이 22년에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실적이 연간 한 150억, 300억 이러다 갑자기 한 798억, 한 800억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그때 피크를 치고 그 다음 300억, 161억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22년에 피크를 친 것처럼 실적도 똑같은 형태를 띄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사실 주목이 되는 건 실적을 더 쪼개서 보면 작년 4분기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 뭐 일정 부분 계절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재작년도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때랑 비교해도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만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1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단위 한 150억 단까지 줄었었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고무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가총액이 1,000억 내외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4분기에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1년에 뭐 글쎄요, 뭐 한 200억, 300억만 벌어도 지금 주가는 그래도 싼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봐도 그렇고 약간 그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 팩 만드는 네.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앞서 뭐 테마 얘기하셨지만 지금 보여드린 대로 사실은 실적이 그때 좋았어요. 그 한 해 동안.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전 지금 자리는 뭐 매수가도 있고 비중이 10%시니까 저는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밸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뭐 사실 이쪽 섹터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장에 관심이라는 건 좀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좀 비싼 주식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 원점으로 회귀한 주식이니까
10% 정도 비중이면 기회비용까지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 비중이 좀 있으면 기회비용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좀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중간에 한번 매매 정도는 해보고 싶다. 그 정도라면 저는 한 8,000원대요. 8,000원대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다. 물량 추가는 반대시죠? 물량 추가 반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8,000원대 가격 짚어주셨고 일단은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최수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쓴소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 안 파셨어요? 아드님이 팔라고 할 때 빨리 팔았어야죠. 네. 그 이렌텍이라는 회사는 그 나름 중견기업이에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도 이 회사는 이제 관련형 담배라든가 웨어 하네스라든가 배터리 팩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사업을 하면서 나름 그 재무 상황이 수상하진 않아요. 다만 폭발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거에서는 좀 글쎄요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차트를 한번 잡아 화면을 보여주세요. 차트가 아니라 이 기업 정보를 보시면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이렌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 이걸 떠나서 보면은 자산 총계에서 봤을 때 부채 총계, 자본 총계인데 자산 총계가 3,900억, 5,200억, 6,000억, 5,600억, 5,700억 증가를 해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부채가 확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금양을 잠깐 볼게요. 금양은 이 매출이나 영업 이런 거 보지 말고 유보율도 장난치는 거 많아요. 네. 근데 자산 총계만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는데 부채가 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양은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 번에도 가봤어요? 한 번에도 가보시라니까 얘기를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네. 이 주식을 갖고 있지 마라. 누가 자꾸 목표가가 엄청나게 얘기한도 안 된다. 재무상 수상하다, 냄새나, 스멜하다. 이렌텍은 다행히도 금양 같은 건 아니에요. 기업 자체는. 그런데 주가의 흐름만 비교해 보시면 이렌텍 올라간 거 보이시죠? 차트 한번 보시죠? 금양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렌텍 2021년, 22년도에. 금양도 올라갔죠? 요 시기에 같이. 지금 이 이렌텍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너도 2차 전지구나.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광풍이 불어서 다 같이 올라갔다가 네. 차익 나와서 밀리는데 그럼 이게 고점 대비 빠지니까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다. 그럼 기술적인 거지. 재무상이나 기업 가치 보면 이게 안 올라갔다고 칩시다. 네. 그럼 이게 안 올라갔으면 원래 이 회사는 10년 내내 2000년도 초반부터 20년 내내 10,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있던 주가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넘어가면 광풍이 불어서 뭔가 수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럼 10,000원을 회복하기가 쉽겠습니까? 다시 2차 전지에 광풍이 불면 몰라도 네. 그게 아니면 제가 3,000원에서 많으면 6,000원까지 7,000원 정도 그만큼 기업 가치가 성장으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회사가 아니었다. 비이성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게 10,000원 넘은 거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다시 볼 생각하고서 가져간다?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10,000원이 아니더라도 계속 보유한다?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수익과 있는데 안 판 거예요, 본인이. 네. 수익 좀 더 먹고 나오려다가 아니면 좀 마이너스인데 좀 있어 보지. 지금은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이 회사의 주주가 돼서 배당을 주면 좋아요. 배당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갖고 있어봐 뭐 하겠습니까? 빠른 종목, 빠르다고도 다른 종목으로 결단력 있게 가서 내가 여기 뺨 맞은 거 다른 데 가서 복수하고 나오겠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렌텍은 2차 전지 제2의 광풍이 금양 같은 것까지 나타날 정도 광풍이 불면 갑니다만 네. 그게 언제 볼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럼 지금 이만큼의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그냥 손해보고 나와야 돼요? 결국은 매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하나, 2달 있다 매도 하나 10,000원 넘어가기는 올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매도는 언젠가 해야 되는데 매도 빨리 맞고 그 현금 생긴 걸로 다른 종목 가서 회복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봐요. 저는. 이건 비단 이렌텍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 그쵸. 보고 있는 수많은 네, 개인 네. 투자가들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상승이 일단 조금 과열됐었다. 그리고 10,000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차라리 조금 속상해도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삼양식품 들어와 있고요. 투데이즈 배드님의 종목입니다. 95만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황제주 가나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 이 동네가 그러니까 삼양식품 공장에 있는 데가 저희 집 가는 고향집 가는 길에 있어요. 네. 간판도 바꾸고 돈 벌더니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난리 지금. 났죠. 네, 공장도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관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야 불닭볶음면 이거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분은 최수창 반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짧게 삼양식품이요. 예,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얘기해서 그것만 볼게요. 네. 여러분 라면값에 관세부터 얼마나 붙습니까? 네? 자동차야 뭐 한 1,000만 원 붙으면 그쵸, 이거 고민되는데 네. 라면값에 관세 붙어야 뭐 한 300원 붙어서 라면 못 사 먹어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요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한번 다 이렇게 있으면 못 잊어요. 그쵸.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갔던 단골 저는 삼양식품 관세 영향 크게 없다. 네. 네. 맞아요. 이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길들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은 더디지만 계속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줄 수 네네네. 있거든요. 우리 박우신 대표님은 근데 삼양식품은 시장 대비해서 확실하게 좋은 건 맞거든요.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 이거는 계속 좀 홀딩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앞서 뭐 관세 얘기하셨지만 뭐 당연히 이제 음식료 개별 제품 자체가 라면 값 하나 자체가 뭐 얼마나 올라가겠냐 뭐 이런 시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상품의 포지션 자체가 싸서 먹는 라면이 아니거든요. 저는 라면을 좋아해서 아는데 또 제가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라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끓여 먹는 라면이 있고 네. 좀 특별한 라면들도 종류가 있잖아요. 비빔면도 있고 짜파게티 있고 네. 불닭볶음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냥 일반 라면보다 좀 비싸요, 애초에. 근데 그 비싸다고 그게 이 라면들의 디메리트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 왔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이 관세 영향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페셜리티한 그러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는 라면인지라 요거는 오히려 계속 글로벌리하게 뭐 최근에 보니까 뭐 K 이니셔티브 뭐 이런 네. 워딩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음식료 업종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어를 무지하게 쓰시네요. 굉장히 유식해 보이세요. 예. 좋습니다. 싸서 먹는 게 아니다. 저 이거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렇죠? 삼양식품 황제주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를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종목들, 진짜 주식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두 분이 4월에 꼭 잡아야 하는 종목 가져오신 종목은 박우신 파트너가 와이즈넛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GNC 에너지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기대가 되는 게 저번 주 박우신 대표 YG노 솔트록스 난리 났었어요. 네. 아주 매사 기운이 좋은 전문가인데 뭐부터 들어볼까요? 뭐부터 들어올까요? YG넛부터 들어가 주세요. YG넛부터 드릴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좋습니다. 이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주식은 일단 아니고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차트가 좀 요상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코넥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장외에서 넘어온 주식이라 그 장외 거래 없을 때 그 가격 레인지가 차트에 있기 때문에 차트가 좀 이상하긴 할 텐데 이 종목은 예전에 이 종목 관련주까지 있었을 정도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비상장 쪽에서 퓨리오사 AI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요거 관련주들이 있었죠. 퓨리오사 AI가 그만큼 전도 유망한 기업이니까 요 AI 솔루션 쪽에서는 YG넛 관련주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옛날에 새로운 기술이었던 솔본. 솔본이 얘네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테마주 형태로 움직임이 그쪽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관심권에서 그동안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 종목은 AI 챗봇 쪽에서 어쨌든 유의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 레벨이죠. 주가 자체는 뭐 1,500억 정도 하네요. 시가총액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시가총액 단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AI 관련주 지난주에 제가 갖고 나왔던 솔트록스도 사실 이제 정책 모멘텀이 붙었지 네. 않습니까? 이거를 저는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특히 혼돈의 시장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YG넛 같은 경우도 실적도 있는 소위 말하는 AI 내러티브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네. 거고 차트 마지막 좀 보면 차트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라서 이게 이제 코넥스에서 거래가 돼서 이런 거고요. 예, 이걸 길게 보면 더
이상합니다 이게. 이거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아닌 것 같은데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상장을 한 거죠. 사실상 아. 상장을 한 거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목가가 17,000~18,000원 정도 될 거예요. 네. 지금 주가는 한 12,000원대고요. 최근만 확장해서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 이렇게 유입되면서 바닥에서 올라서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엔 되게 부합되는 종목이라서 단기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AI 이슈가 확실히 붙었죠. 근데 저번 주 솔트루스 안 가져왔으면 뭐 YG나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저번 주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어.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AI 정책이 붙었고 GNC 에너지도 뭐 크게 보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아요? AI랑? 그렇죠. 이 회사는 이제 비상발전이니까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거 포인트는. 그래서 GNC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트럼프 얘기했죠.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앞두고서 야당 대표도 정책 공약에 AI 관련 딱 얘기했거든요. 이 YG는 또 아까 공교롭게 이거 겹치는 거예요. 챗봇 검색 엔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일인데 네. AI 관련된데 그럼 이 둘 다 정책 관련된 수혜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두 정도. 공교롭게 오늘 그렇게 됐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인프라 앞으로 무궁무진할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를 차트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 지금 봤던 YG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그거 아까 당연히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네. YG넷은 이 회사는 지금 차트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뭐냐? 계단식으로 딱딱 올라가서 전고점 넘어갔죠? 안 깨고 있어요. 이번에 시장 눌릴 때 무너질 때 얘도 밀렸어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빠르게 회복하잖아요. 어. 신고가 나는 걸로 보셔야죠. 4월에.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까지 가능하다. GNC 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네. YG넛과 GNC 에너지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근데 GNC 에너지는 차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차트가 굉장히 좋다고요. 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 이 어려운 장에. 이 어려운 장에서. 네. 실적 엄청 좋아요. 예. GNC 에너지가. 네.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종목 확인해봤고 중장기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들 이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다. 오늘 박우신 파트너는 제테마를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삼성전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 테마 저 테마 다 해봤더니 역시나 제테마였다. 아, 네. 그런 제테마를 또 가져오셨네요. 좋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종목이긴 한데. 네, 요거는 저는 그 삼성전자가 여기서 우리 또 진짜 주식 2부에서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지금 이걸 잡으면 따블이 갈 수 있다고요? 저는 정확히 가격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56,000원, 5,000원 이하에서 잡으면 예. 74,500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반드시라고 해서 나중에 저한테 항의해서 안 온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올 때마다 봅시다. 오나 얘기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좋아요 눌러야 돼요.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 삼성전자 내용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한번 후퇴가 됐잖아요. 네. HBM3. 그런데 다음 세대에서는 삼성전자의 위용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IT 업계에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의 기술이 여러 가지 힘을 봤을 때는 HBM은 놓친 건 맞아요. 분명 HBM에서 사업부를 주식을 축소하고 없애서 문제가 생겨맞는데 저는 다음 4세대 HBM에서는 삼성전자가 두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있다. 그리고 HBM만 보는데 앞으로 온디바이스 쪽 해가지고 더 긍정적인 거, 저전력 쪽에서 좀 더 장점 있는 거, 2나노 기술 갈 수 있는 거. SK하이닉스는 또 다른 점은 파운드리가 지금 TSMC한테 밀려가지고 야 삼성전자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SK하이닉스가 없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남이 뭐라고 하든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내가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망할 확률이 높겠죠. 네. 개인적으로. 아니 저는 안 해요. 저 최수 대표님한테 걸게요. 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더 싸게 살려고 저도 고민한 게 48,000원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그 49,900원까지 찍었을 때 최수창 대표 얘기가 맞았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못 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56,000원, 5,000원대는 됐다. 여기서 뭐 한 7, 8,000원 더 빠지면 땡큐 더 잡는 거고 안 빠지면 잡고서 물고 늘어지자. 저는 74,500원은 아주 확신을 갖고 온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가 낸다면 삼성전자 신고가 나올 가능성도 저 높게 봅니다. 오. 근데 이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네.
HBM3는 그냥 메모리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HBM4부터는 메모리 아래에다가 로직 반도체를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운드리가 또 공정 하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게 기가 되게 되면 네. 최수정 대표님은 로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안 되면 뭐 욕 드시는 거고. 근데 예. 어떤 분들이 제가 SK하이닉스를 그 8만 원대 추천해서 23만 원 팔았다니까 왜 요즘 SK하이닉스 추천 안 하냐? 네.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낫다고 봐요. 지금. 맞아요. 뭐 작년에는 사실 하이닉스 했지만 예. 올해는 또 레거시 쪽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 저는 두 개 다 좋을 거라고 두개다 보는데. 좋다. 예. 네. 아무튼 뭐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화이팅. 좋습니다. 애국자예요, 삼성전자 얘기하고. 예. 삼성전자 들어봤고 우리 박우신 대표님 종목 제테마 요것도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갖고 나온 종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마 메디톡스를 장기 종목으로 네. 좀 가지고 나왔을 거고 움직임 좋았어요. 메디톡스도 오늘도 움직임 좋고 계속 고가를 이제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톡신 쪽 업황 자체가 이거 톡신 업체입니다. 톡신 쪽 업황 자체가 2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찾다 보면 결국 뭐 메디톡스라든지 제테마라든지 주가가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게 중장기로 한 2배 정도 갈 수 있는 주식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컨셉에는 좀 더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제테마는 최근에 시장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의외로 얘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최근 흐름이 되게 좋은데 이 종목은 작년 말에 그 이제 최종적으로 그 톡신에 대한 허가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년 전에 라이센스 아웃 여러 나라들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톡신을 최종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 이 라이센스 아웃한 물량들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알기로는 터키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 쪽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계열 순서대로 납품이 되겠죠. 그러면서 매출이 좀 그 점프업을 할 텐데 그 원년이 올해부터일 겁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중장기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레벨이다라는 네. 판단이고 지난주에 갖고 나온 메디톡스랑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두 종목 다 좋아 보여요. 지난주에 저 톡신 맞은 거 11,000원에 공개했잖아요. 저도 이게 뭐 공개된 김에 말할게요. 네. 톡신은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대. 어. 한 번만 맞는 사람은 없어요. 제 주변에 많이 맞거든요. 물론 뭐 저는 한 번만 맞았어요. 네. 예. 좋습니다. 저는 한 번만 맞은 사람이에요. 예. 네, 메디톡스와 비슷한 그 친구로 제테마를 가져오셨고 최수찬 대표님은 삼성전자 가져오셨습니다.